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투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1월 말에 나온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 대한 기사를 토파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기사에 담긴 기계공학연구소의 성과, 핵심적인 정책 메시지, 과학자 우대 정책, 또 청년과학제에 대한 북한의 기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공학연구소의 성과입니다. 이곳은 안과에 필수적인 인공수정체 생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정체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해주는 투명한 조직입니다. 카메라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영어로도 렌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뿌옇게 돼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시야도 흐려지겠죠. 이게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이 심하면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이 바로 뿌연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체 생산 기술은 백내장 환자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검색해 보니까 백내장 치료용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노동신문 기사에서도 크기가 6mm 정도 되는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체에 활의 등처럼 생기고 굵기는 머리카락 정도 되는 다리가 양쪽으로 나와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북한은 인공수정체 기술력이 낮아서 렌즈 부분과 다리 부분을 수공업적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법밖에 갖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인공수정체 수요를 대부분 수입으로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공학연구소가 인공수정체 생산 공정을 개발한 건데, 렌즈와 다리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 조립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렌즈와 다리를 통으로 가공하는 일체식 인공수정체 생산 공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형태 정밀도와 표면의 매끈한 정도를 뜻하는 정결도가 아주 높아서 몇몇 나라들만 독점하고 있던 이 기술을 기계공학연구소가 자체 역량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계공학연구소는 2016년 이 생산공정 개발에 착수해서 2019년 봄에 완성했고, 이걸 실제 병원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많은 백내장 환자를 치료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북한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열악함은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여러 차례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출된 기계공학연구소의 성과는 높게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고, 그래서 2021년 북한 과학기술 분야 최고상인 216 과학기술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사에서는 3년에 걸친 기계공학연구소의 개발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현재 북한의 대표적인 안과병원인 류경안과 종합병원이 건설 중이던 2016년 6월부터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이 병원에 설치할 인공수정체 생산공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계공학연구소는 1년여 만에 생산설비 개발 제작을 완료했고, 2018년 1월 국가과학원의 현지 지도를 나온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설비를 보고 치하하면서 빨리 완성해서 병원에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고, 특히 인공수정체 표면 정결도 문제 때문에 수십 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나노재료연구소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수정체 표면을 정밀하게 다듬을 수 있는 가공재료를 개발했고, 2019년 4월 전체 생산 공정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근 북한이 시제품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실에서 효과를 낼 때까지 연구개발을 계속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사는 그 모범 사례로서 기계공학연구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학자 우대 정책입니다. 기사에서는 일체식 인공수정체 생산공정 개발 과정에서 어느 연구자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이름이 언급된 과학자 10명의 사진도 이렇게 기사 하단에 실었습니다. 여러분께는 별게 아닐 것 같은데요. 북한 과학기술 정책을 오랫동안 공부해온 저에게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노동신문에서 하나의 연구 성과에 기여한 여러 과학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기사가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많아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모두 사진까지 실어주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과학자 우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작 이름과 사진을 신문에 실어주는 게 무슨 우대냐 하실 수 있겠지만, 북한은 과학자 개개인을 부각하는 데 오랫동안 인색했습니다.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표방하고 과학자 우대 정책을 점차 강화한 김정일 집권기에도 과학자 개인을 띄워주는 면에서는 변화가 매우 느렸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북에서 같은 대학을 다닌 두 명을 함께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김정일 집권 말기에 그 대학을 졸업한 뒤 김정일 사망 전,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전에 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김정은 집권기에 입학 졸업을 하고 비교적 최근에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후배인 사람이 대학 교수가 큰 상을 받으면 교수 이름이 들어간 축하 홍보 플래카드를 건다고 하자 선배가 대박 이러면서 진짜 그렇냐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북에 있을 때는 교수가 큰 상을 받거나 심지어 김정일에게 직접 칭찬을 들어도 입소문이나 났지 이름을 걸고 홍보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역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김정일 집권기 때보다 개별 과학자들을 더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사진과 연구 성과를 노동신문에 큼지막하게 실어주는 건데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기사는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급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적어도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건 청년 과학자에 대한 북한의 기대입니다. 이 인공수정체 생산공정의 개발 책임자는 기계공학연구소 산하 공작기계연구집단 실장인 조영철인데 2016년 연구 시작 당시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영철을 포함해서 이 사진 속에서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공작기계연구집단 소속의 청년 과학자들입니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수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 중후반에 극심한 경제난을 지나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 속에서 교육받은 젊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도 젊은 과학자들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작년 8월 토파북 28에서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중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인 사람이 여럿 있다고 말씀드렸고, 토파보기 30에서는 북한의 핵심적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낙원을 개발한 사람들이 조정현을 필두로 한 청년 과학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등 청년 과학자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전도 유망한 이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내장 치료에 필수적인 일체식 인공수정체 생산 공정을 확립한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기사에 담긴 과학기술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요구, 과학자 우대 정책, 청년 과학자에 대한 기대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상 북한 과학기술 토파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